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성호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추가 실종자는 찾지 못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서 두 동강이 났던 선박의 뒷부분 인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작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항섭 기자, 현재 실종자 수색과 선미 인양 작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해경은 조명탄 150발을 사용해 밤샘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헬기 5대와 해군 경비함정, 민간 어선 등 39척이 투입돼 실종자를 수색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83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어제 냉장고와 주황색 점퍼, 프레온 가스통 등 모두 10점의 유류품을 해상에서 수거했습니다. 해경은 발화 흔적 등을 확인하고 대성호의 물품인지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선미 인양 작업 재개 여부는 날이 밝는 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천톤급 민간 바지선과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선미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 뒷부분을 그물로 싸던 중 파도가 높아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양 작업을 마친 바지선이 서귀포시 화순항에 도착하면 해경과 국과수, 소방본부 등 5개 유관기관에서 파손 부위와 발화 흔적 등을 살피는 1차 정밀 감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 전체 3분의 1 크기인 선미 쪽에는 침실과 취사실 등이 있어 사고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구조당국은 또 가라앉은 선수 부분을 찾기 위해 해군 기뢰 제거함 2척을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 탐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는 당초 경남 통영항에 입항하기로 했던 날짜를 넘기고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다 변을 당했는데요. 해양경찰은 미입항 선박이 발생하면 위치를 확인하는 등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통영해경의 대처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갈치잡이 어선인 대성호는 지난 11월 8일 통영해양경찰 파출소에 입출항 신고를 한 뒤 제주 서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18일 저녁 8시 40분까지 통영항에 들어오기로 했지만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성호는 다음날 새벽까지 조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입항 예정 시간을 넘긴 배는 출항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파악해 즉시 연락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뒤늦게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파악하고의 주어가 해경인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해양경찰청 지침은 선박이 입항 시간을 어기면 해경이 어업통신국이나 선주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배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찾도록 돼 있습니다. 통영파출소는 대성호가 불에 탄 사실도 모른 채 입항 예정 시간을 10시간 가까이 넘겨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4시 15분쯤 이미 대성호의 항적식별 신호가 사라져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미입항 선박을 수시로 파악하지 않고 하루에 단 2차례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연락을 받아 합니다. 왜냐하면 위경 뜨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근무자한테 피해가 오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본 인근 어선의 신고 1시간 만에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상황. 출입항 관리 소홀 때문에 사고에 대처할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중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위 내부에서도 발목 잡기라는 불만과 함께 비판에 귀를 기울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 등으로 제2공항 특별위원회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제2공항 반대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으로 특위가 구성됐다며 일부 위원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하고 조속히 정당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이 지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회 내부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특위 내부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들 중에 몇몇을 자꾸 찬반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좀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박원철 위원장은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구성됐다며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흔들리거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김장영 의원의 사퇴로 생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 김태석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건 반대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평소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주변 학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이 IB 교육과정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학교가 24군데나 있는데 소음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소음 피해 학교임을 안다면 아무리 무료 다세대를 제공한다고 해도 가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2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보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효선고등학교를 IB 교육과정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무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불쾌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입니다. 왜 그런 자신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동문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에 따라 일반고로 바뀌는 제주 외고가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어디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공론화 의제로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선택을 해서 의논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성문 교육감은 동지역 평준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면서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지역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읍면지역 비평준화고와 특성화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달걀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른바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달걀 껍데기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40대 청년 농업인이 항산화 물질을 달걀에 코팅하는 안심 달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대전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장에서 닭들이 낳은 달걀이 컨베이어를 타고 내려옵니다. 물로 껍데기에 묻은 오염 물질을 닦아낸 뒤 얇은 막을 입히듯 입자가 작은 액체를 달걀에 뿌려줍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나노 크기로 코팅하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40대 청년 농업인 황한솔 대표. 과일의 신선도 유지에 폴리페놀이 쓰인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달걀에 접목시킨 겁니다.
딸기나 과일 등의 이런 신선한 코팅, 폴리페놀 나노 코팅이라는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얘기를 해서 황 대표가 개발한 안심 달걀은 2주 이상 신선도를 더 유지할 수 있고 특히 껍데기에 남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90%, 대장균은 100% 없애는 살균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만져도 안심할 수 있는 달걀로 당진 지역 59개 학교에 급식 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계란은 특히 살모넬라균에 의한 교차 오염이 저희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을 100% 잡아준다 해서 저희가 학교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황 대표는 양계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새로운 생각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양계장을 일으켜 세웠고 앞으로 달걀 유통센터를 세워 유통 기반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농업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산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맑다가 점차 흐려지면서 모레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추웠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나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2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7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14도, 북부와 동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2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2에서 4m로 높게 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검은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광객 33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을 수용했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귀포 시내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에서 찢어진 시험지를 감독관이 바꿔주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재수생 A군이 수학 시험지를 실수로 찢어 감독관이 바꿔주는 과정에서 답안을 옮겨 적겠다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다른 유형의 시험지로 바꿔줘 10분 뒤에야 올바른 시험지를 받았다는 민원이 홈페이지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감독관이 답안을 옮겨 적겠냐고 물었지만 수험생이 괜찮다고 대답했고 시험지 교체에 걸린 시간도 5분 정도라고 주장해 학부모에게 대질 조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다음 달까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제주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정치가 실종돼 자괴감이 들어 총선 출마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구 주민과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중진 물갈이 요구가 커지면서 강 의원도 불출마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와 강원도 양양 사이에 항공기가 추가 운항됩니다.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오늘부터 제주 양양 노선에 186석 규모의 항공기를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이 노선에는 현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하루 한 차례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데 강원 영서권 관광객 유치와 제주 도민들의 문나들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출신 소설가인 현기런 씨가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문학부문의 소설가 현기런 등 4명을 제64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서귀포시 남원 출생으로 지난 1980년 성 무너지는 소리로 문단에 등단한 후 40여 년 동안 인간과 세계의 탐구를 주제로 한 소설을 집필해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우회도로가 내년 1월 개통됩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에서 5일 시장을 잇는 우회도로 2.2km가 착공 2년 7개월 만인 내년 1월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신광사거리와 신제주 입구 교차로 일대의 교통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평에서 광령 사이 2단계 도로 개설 사업은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2021년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